라디오 철공소 2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강프로님께서 개그맨 양세형 씨가 진행하는 쇼터뷰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멋지게 양복도 입으시고 그래서 네. 너무 처음 멋있게 봤어요, 나왔어요. 근데 저희한테 오실 때는 왜 이러고 오세요? 사실 맞는 양복이 없어서 양복을 못 입는데 12월 달에 제가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후배의 결혼식 주례를 썼어요. 그래서 주례에서 양복 한 벌 얻었지.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단벌 양복이지. 지금 나한테는. 저희 여기 오실 근데 나 때는 그때 그 프로그램을 솔직히 좀 저는 뭐 편집한 걸 못 봤는데 네. 그걸 총 기획한 이제 그 CP가 옛날에 나는 좀 잘 알던 예. 그 SBS 여자 PD였는데 자기 그 PD 중에서 이제 사주에 너무 관심이 많은 PD가 있다고. 네. 꼭 날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네네. 솔직히 그럼 뭐 집에 와서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사전 설명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왜냐면 내가 TV를 안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난 솔직히 진행자가 양세형이라고 들었는데 나 양세형 누군지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아 정말요? 무한도전 멤버인데. 그런 걸 안 보니까. 네. 그래서 갔더니 그냥 재미있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조금 더 이렇게 좀 제목은? 하고 나니까 예. 좀 더 준비해서 좀 더 재미있게 할 걸 하는 약간 안타까움이. 재밌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여전히 지각도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부는 정말 배를 잡고 웃었거든요. 배를 잡고 웃었는데 2부가 저번 주, 이번 주 뭐 이렇게 나왔는데 2부는 반 이상이 삐처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1부를 봤을 때는 그 인터넷 플랫폼 방송이긴 하지만 어쨌건 공중파에서 제작을 하는 방송에 출연하신다고 해서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뭐가? 저희 라자명을 버리고 이제 공중파로 그럴 리가 진출을 있나. 하시면 어쩌나라고 했는데 삐처리 그렇게 된거 보면 온통 삐처리가 되는 걸 보고 가시는 일은 없겠구나. 여기서 계속 하시겠구나. 저 웬만해선 삐처리 안 하거든요. 참 다행입니다, 선생님. 근데 다른 그 수강생 분들이나 청취자 분들은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삐처리를 해도 다 알아듣겠다. 근데 저는 좀 일부 모르겠던데. 그러면 잠깐 저희가 쉬어가는 의미로다가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안심 인마인드 샌드위치를 드시고 계셔가지고 예. 오늘이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19일 목요일 오후인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네. 지금 죽들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이제 통과될 거라고 보고 기사를 새벽까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기각이 돼가지고 다 날렸어요.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부터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갑자기 뭐 밤 새벽에 뭐 결론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부터 약간 불길했어요. 네. 그리고 본데 쭉 저는 오히려 댓글이 그에 대한 댓글이 좀 인상 깊은 댓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 깊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허공에 날아간다. 라는 그런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네네. 그런 안타까움을 단 댓글을 보면서 사실 이거는 뭐 그 조희연 판사가 뭐 나름대로 자신은 법리적으로 판결을 내렸겠죠. 나중에 뭐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으로만 가지 않으면 진짜 가게 되면 그 새끼 진짜 파묻어 버릴 거야 나는. 네. 그랬겠지만 사실 이 사건 자체를 두고 보면 말장난이잖아요. 네. 이건 뭐 지나가는
걔가 봐도 네. 삼성이 무슨 자선 사업업체예요. 한국 승마 발전에 뭘 이바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고 그럼 몇백억을 그 삼성이 어떤 회사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대통령과 독대해가지고 갖다 바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그 자체가 거대한 뇌물 행위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근데 뭐 그런 알량한 법조문 쪼가리 몇 개를 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피해 혁명이 필요하다. 피해 혁명. 정말 피를 부르는구나 인간들이. 그래서 뭐 조희연이고 뭐고 이런 새끼들 그냥 강하면 사고해서 그냥 버리고. 미치겠다. 어떻게 괜히 여쭤봤어.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 삐치리가 된 거예요. 삼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양생의 쇼트업에서 얘기했어요. 네. 지금 이런 국면에서 박근혜를 하야시키냐 마냐 뭐 탄핵을 하냐 마냐가 아니다. 여기에 본질은 박근혜가 아니라 삼성을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느냐 아니냐. 재벌의 모든 이른바 그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연 우리의 사법부가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뭐 대통령 그 임기 그 뭐 5년이면 끝나는 대통령 하나를 뭘 빵에 보내냐 안 하냐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부차적인 문제다. 네. 다 삐치리 됐습니다. 그런 말씀이셨군요. 근데 정말 그 삼성 부회장의 구속이 여부가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뭐 박근혜 수사도 수사지만 다른 대기업들 총수들의 구속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어떤 결론이었는데 해석하게도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김프로님께서는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기각된 것이 문재인에게는 혹은 야권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유리하냐 마냐를 떠나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떤 다시 그 늪에 빠지게 되냐면 결국 이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법적으로 성립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끝난 건 아니죠. 어제부터 시작인데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삼성이 지금 하는 말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힘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 달라 그 안 주면 불이익을 당할 텐데.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몇백억씩 당할 수 있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불이익을 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네. 당할래도 당할 수가 없어. 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 없어서. 그런 여전히 을의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 조희연이라는 그 판사 는 지가 내린 판결이 지금 단순히 재벌 총수 한 명을 뭐 구속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느냐 끊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30년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가 권력과 대재벌 아닙니까? 이들이 뒤에서 공정한 룰을 따르지 않고 뒤에서 나름대로 모든 거를 하게 되니까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발전 전략을 강구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점점 더 다시 돌파구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걱정됩니다. 사실 18일 저녁 뉴스룸이죠. JTBC 뉴스룸에서 팩트체크해서 그걸 했어요. 대기업 총수가 구속이 됐을 때 그 기업이
뭐 휘청하느냐 안 하느냐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이제 뭐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휘청하진 않더라고요. 또 절대 보니까. 안 해요. 네. 그런 정도로 절대 우리나라 기업이 근데 기업이 이제 약하지도 뭐 않고요. 만약에 뭐 LG, CJ, 삼성 다 들어간다고 치면 되게 아니, 이게 전번에 최태원 씨 그 SK 최태원 씨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또 기업이 잘 됐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고 예, 참 아니 그리고 네. 아닌 말로 뭐 삼성 하나 망하면 어때요? 아 그러네요. 아니 국가 기업 하나 망하면 어떤데?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까? 뭐 삼성에 뭐 약간 뭐 삼성 밥 먹고 있는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네. 저는 그런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는 나라를 집전을 망하게 만드는 거는 여전히 이런 갑질의 행태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네, 괜한 얘기를 꺼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 선수께 듣고 싶어서 그냥 방송에서 여쭤보게 됐네요. 저희가 남은 댓글이 많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선생님 삐 처리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리학을 한 전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왜 자파라는 말을 앞에 붙였겠어요? 기존의 명리학은 인간을 길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을. 그런데 이 공화정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그런 데 묶여 있다면 그럼 우리가 미친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정으로 본질에 입각해서 근본적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 출발이 됐냐? 모든 명식은 그 자체로 본연의 가치를, 본연의 존엄함을 품고 있다라는 전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식이 갖고 있는 포텐셜들을 다 세심 읽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 명이 수많은 운과 만나면서 자신들의 포텐셜을 정말 그 짧은 생에 살다 가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가장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느냐 그걸 사유하고 그 길을 알아내는 게 명리학이지. 강헌의 좌파 명리학 시즌 5 기초반 2월 8일 개강.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런 생각하시죠? 나도 철학이나 공부해볼까? 그런데 이걸 어쩌나 세상엔 철학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아휴,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반으로 딱 잘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떻게요? 싸움을 붙이면 되죠. 철학 박사 강신주의 마지막 철학 강의 철학 대 철학 더 필로소피. 철학 박사 강신주가 싸움 붙인 철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담론들 더 필로소피 챕터 3에서 그 승자를 확인하세요. 2017년 2월 9일 개강. 자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벙커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www.벙커원.net. 다음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의 댓글을 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자주 언급됐던 병화와 정화에 관한 댓글이고요. 3개의 댓글 중에 첫 번째는 그레이지 뷰티풀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제 가족 중 화일간인 두 사람의 성향이 몹시 달라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한 분은 작고하신 저희 아버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저희 언니입니다. 두 사람 명식에 큰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는 정화일간이고 언니는 병화일간이라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1935년 11월 17일 진시생, 을해년 정해월 정유일 갑진시이시고 언니는 1970년 3월 27일 자시생, 경술년 기묘월 병오일 무자시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둘 다 화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이 의아했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조금 살펴보니 같은 화라도 질과 양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묘사하자면 일단은 성품이 매우 온화하셨고 너그러우면서 자상하셨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셨고 글도 종종 쓰시면서 명리, 약초, 한의학 등을 연구하셨습니다.
굉장히 면민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손재주도 좋으셔서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을 스스로 증개축하셨습니다. 잘 만들고 잘 고치시고 자식들에게도 요리도 해주시고 손찌검 한번 하지 않으셨고 옛날 분이신데도 어머니나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그러우셨으나 유약한 인상은 아니셨고 거드름 피우거나 으름장 놓는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건의가 있어서 사람들이 따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흉보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동네 양아치들도 아버지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인격자다. 그런 양반이 나오기 힘들지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잘생기셨어서 모두들 그 점을 높이 샀답니다. 케빈 스페이시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무효일까요? 어쨌든 제 눈엔 미남인 걸로. 반면 언니는 집안에서 성격이 제일 불같은 사람으로 평이 나 있었습니다. 발칵 화를 내고 뒤엎고 삐져서 가버리고 눈물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폭력적인 성향도 강해서 실제로 동생을 심하게 구타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특별히 챙기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슬럼프에 빠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언어 폭력을 일삼더군요. 같은 불이라도 정화냐 병화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식에 있는 간목을목도 일조를 한 듯 하고요. 항상 너무너무 하찮은 일까지 자랑하려 드는 언니와 대조적으로 아버지는 주절주절 떠드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유명 브랜드는 참 좋아하셨어요.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로부터는 돈이 헤프다는 잔소리를 자주 들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는 키가 큰 편이셨는데 언니는 땅딸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은 언니는 전혀 예쁘지 않은데 감정이 섞여서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합니다. 완전 병화의 특성이죠. 정말 이 병화 정화의 특성을 정말 이처럼 잘 네. 보여주는 사례는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언니가요. 아주 극도로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고 고음이거나 성대를 긁어 뜯거나 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냐. 귀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곤 했죠. 아버지는 옛날 분이셔서 그랬는지 주로 국악을 들으셨습니다. 판소리도 들으시고 가요 무대 보시고 특히 하숙생 같은 노래 좋아하셨고요. 가요 테이프로는 유일하게 가수 남인수 씨 앨범을 소장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화가 지장간에 하나 있을 뿐이어서 화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성냥팔이 소녀의 기분이랄까요. 이미 소녀가 아니니 그것도 아닌 걸로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뭐 질문한 건 아니죠, 그죠? 네, 근데 너무나 이게 같은 화라도 이렇게 정과 병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향이 다르게. 근데 이제 이 그레이지 뷰티풀님의 아버지와 언니는 정말 정화와 병화의 차이를 네네. 정화와 병화의 특성을 정말 거의 한 98% 네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네네. 사실 이분들은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일간이 근데 이제 일간이 정화고 이제 월간이 정화인 거 또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일간이 일주가 병호. 네네. 근데 다 이렇게 목인성으로 생조가 돼서 굉장히 아주 일간은 단단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외모로 보면은 농담 반 진담만 섞어서 네. 병화일주의 여성이 좀 예쁘기는 조금 힘듭니다. 네. 근데 네.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꾸미는 걸 좋아하고요. 저 병화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신감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예쁘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언니가 병화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네, 병화는 이제 좀 약간 얼굴이 조금 크고요. 네, 아주 큼직큼직하게. 큼직하고 시원시원하고요. 네네. 또 이렇게 약간 보이시한 어떤 그런 점도 잘생겼구나. 있고요. 네, 좀 잘생겼다고 할 수 있고 네네. 훤칠하다. 혹은 옛날로 따지면 달덩이 같다. 뭐 이제 이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정화는 이제 오목조목하고 네. 얼굴이 좀 작고 네네.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고 약간 배시시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인가요? 그래서 이제 정화가 상대적으로 네. 그 이제 흔히 이제 정화를 촛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예예. 사실은 촛불은 아니고요. 그 병화가 강한 그 태양. 태양의 빛이라면 네네. 정화는 어떤 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정화는 오히려 이제 밤에 어. 촛불 안에서 강하다. 조용히 강하다. 이제 뭐 이런 네. 어필 그렇게 어필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정화는요, 그 병화에 대해서 똑같은 화라도 이 두 개의 성격은 좀 많이 좀 다른 편이죠. 그래서 음이나 양에 따라서 인의 성격이 다른데 정화는 병화에 대해서 뭐 그래 네가 1등해. 뭐 예. 왜냐하면 그런 그 작은 열기 앞에 그 엄청난 태양의 강한 불빛이 등장하면 그 열기는 그 불빛 안으로 흡수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뭐 어떤 자연스럽게. 충돌도 없겠네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흡수되는 이제 거. 흔히하는 말로 정화는 병화가 사라지고 난 뒤에 빛난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네. 이제 병화의 힘이 떨어지니까 네네네. 이때부터 정화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제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참 명식이 잘 생겼어요. 오행이 다 갖춘 데다가 을해, 정해, 정유, 갑진. 네. 정부 각 주 자체가 굉장히 단정하고 안정적인 주이고 특히 일주인 정유일주는 미남이 많기로 미남미녀가 많기로 유명한 일주죠. 우리 뭐 잘 아는 사람으로 이제 장동건 뭐 이런 네네. 사람들이 이제 정유일주입니다. 편제 장생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도화를 일제의 네. 도화를 아름답게 놓은 이제 이런 것이 정유일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화들은 굉장히 그 여기 아버지를 묘사한 대로 참 온화하고 너그럽고 참을성도 많고 그러면서도 또 이 특히 그 정유일주들은 굉장히 재주들이 또 좋습니다. 뛰어난 재주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 사랑을 받는 힘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연지와 지금 문재인 후보 때문에 뜨고 있는 을해. 네. 문재인 을해. 후보가 이제 을해일주죠. 네. 이 을해 정해는 좀 인격적인 데서 굉장히 훌륭한 그 성품의 기운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내면의 고결함과 외면의 참 샤프함이 다 가진 것이 이제 아버지의 명식이고.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병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해요. 자기 예쁘다 이런 생각하는데 또 일부러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뭐냐면 네. 이 자오묘 이 지지 세 글자가 전부 도화의 글자이고 이 자수와 묘목은 이미 이제 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도화가 이제 아버지랑 때랑 달리 도화가 자수 같은 경우는 좌우충에 대해서 도화가 깨지긴 했지만 네. 뭐 난 그래도 도화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의 주변에서 이분 왜냐하면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굉장히 예쁘다 매력 있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 동생분이 보기에는 뭐 그런 놈 같이 미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분들 같은 경우는 100사람은 침묵하고 한 명만이 자기를 예쁘게 해줘도 야 있잖니 남들은 나만 보면 예쁘대. 한 명 그랬는데. 라고 그런 이제 일상적 과장법의 수사학을 이제 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시다라고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오화도요 이렇게 오화도 이제 계유대운이 되면은 또 도화가 승립하게 됩니다. 유궁을 만나.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셨어도 계속 이 그렇게 하실 거다. 하려다 뭐 이렇게 야 60 넘어서 나만한 미모를 가진 사람 없다.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자뻑은 to be continued. 아하. 끊임없이 계속 되실 것이다라고 이제. 근데 이 부분도 참 재밌었어요. 음악적 취향도 물론 맞습니다. 이거는 뭐 세대 차이도 있긴 하지만 이제 병화는 헤비메탈이죠. 예. 아 그래요? 예. 기가 어떻게 된 게 아니냐라는 멘트가 참 병화스럽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레이지 뷰티풀님의 언니분과 아버님 명식을 보고 저희가 정과 병의 차이를 확실하게 좀 알게 됐는데요. 그 뒤에 소개해드릴 댓글이 안성탕면님, 병화 정화 이성과 현실에 대한 뭐 고민을 일전에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 비슷한 질문인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1993년 12월 22일 오시생, 계유년 갑자월 정축일 병오시 여자입니다. 제 명식에 병정이 나란히 있습니다. 꾸물님 사주를 보실 때 저희 옛날에 꾸물 기자님 한번 이빨자가 어때서 나왔었죠. 해외로 가거나 나무를 키워서 둘 중 하나를 가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해외로 갈 계획은 전혀 없고 간목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축토 식신이 용신이라 목을 키우면 귀신의 부정성이 커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병정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상이냐 현실이냐를 두고 심하게 갈팡질팡 했었습니다. 낙장 불입의 마음으로 결정을 했지만 저 자체가 날이면 날마다 상태가 바뀌곤 해서 또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역사 공부를 할까 취직을 할까 고민하다가 시사교양 PD를 목표로 취업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병정 갈등에서 이상과 현실을 의미하는 글자가 정해져 있나요? 뭐 가령 정은 현실, 병은 이상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목편 마지막에 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내내 웃었습니다. 저는 대놓고 과시하진 않지만 은근히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전신 거울이랑 성거울 둘 다 좋아합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서 보이는 화의 특징으로는 욱하는 거, 비교적 어떤 것을 기억에 오래 담아두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지 축토 때문인지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제깍 유리한 기억을 소환해냅니다. 요런 능력 되게 탐납니다. 그리고 또 화의 특징인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이나 반응이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단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병화와 정화를 함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신거울, 손거울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고민하시는 게 정병, 병정, 이상과 현실 요 갈등인데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게. 병신년, 정유년이랑도 상관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선 선생이 나왔던 시즌 1에서도 네네. 병화나 정화 일주가 이제 똑같은 다른 음양이 다른 또 정화나 병화를 가질 때, 네. 그럴 때 이제 일종의 비겁 혼잡이 일어날 때 천간에서 네.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의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커진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아예 그런 그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심각하다면 네. 수관성을 써야 되거든요. 아. 이제 이 경우는 신약 흑사만 하는 신약이기 때문에 네네. 수관성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관성 쓰기가 어려운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축중 기토가 네네. 습토가 이제 용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병화일주의 정화가 다른 옆에주에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정화일주의 병화가 옆에 있는 경우에 좀 갈등이 좀 더 큰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간이 음일간인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자신에 대한 자기 회의에 빠지는 예. 뭔가 어떤 자신의 판단이 좀 못 믿어온. 예.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신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병화는 밑에 또 오화. 네네. 병호 시주가 병호니까 네. 시주 자체가 굉장히 막강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딴 사람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내적인 갈등의 폭이 좀 작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오히려 크진 거꾸로. 않겠다. 왜냐하면 이 병호의 힘이 너무 이렇게 네. 그 강력하게 네. 그야말로 통건해서 그 네네. 든든함으로 네. 그렇게 이렇게 뭐 후회라든지 그 뭐랄까요 자기 회의는 쪽의 폭은 그렇게까지 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네. 역사 공부를 할까 취재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네. 집중은 지금 돌입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이제 뭔가 확신이라는 단어를 걸치기에는 아직 좀 약간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정이나 병이나 중에 어떤 게 이상이고 어떤 게 현실이냐? 당연히 병이 이상적이고 정이 현실이겠죠. 병이 이상이고 정이 양화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이상이라는 어떤 것이 이제 나란히 어깨를 대고 있으니 게다가 지금 이분은 또 정유일주고요. 정유대운이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병신년이고 네. 그러니까 정말 또 정병이 네네. 막 그냥 아주 그냥 잡탕밥을 이루었습니다. 잡탕밥. 표현이 좀 약간 시장하신가요, 선생님? 그래서 좀 이때 그런 아마 고민이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네네. 평소보다. 네.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그 소화해야 하냐라는 부분인데 네. 이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신의 기운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즐겁게 먹고. 본인도 알고 계셨네요, 결국. 그 이제 시사 교양 PD를 준비하신다는데 이게 식신이지 않습니까? 방송이니까 매스 커뮤니케이션. 네. 그러면 역사는 뭐에 더 가까울까요? 이제 그건 인성인데. 예. 근데 이분도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 기토식신의 용신이나 목을 키우면, 그러니까 목 인성을 키우면은 기신의 부정성이 커질 것 같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쪽은 지금 이 대목에선. 그래서 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네. 좀 명쾌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안성탕면님께서. 근데 닉네임은 왜 안성탕면일까요? 저도 안성탕면을 좋아하는데. 요즘도 나오긴 해요. 네, 가서. 그럼요. 아 그래요? 이 안성탕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성탕면 파들은 이제 신라면 안 먹습니다. 저는 진라면 면발이 먹는데. 왜냐하면 이제 안성탕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그러니까 보수적인 과거의 그 삼양라면 시대의 가치, 이 그것에 어떤 이 현재적 연장선이 정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라면은 안성탕면이지, 뭐 이런 그렇죠. 거예요. 요즘에 오뚜기 라면이 면발이 그렇게 쫄깃쫄깃하던데요. 개인적으로 진라면, 지금 참깨라면. 참깨라면이 아주 대박인데, 좀 뭐 사실 온라인에서도 이 오뚜기의 이제 전 회장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뚜기 창업주와 지금 이제 현 회장의 기업 경영 철학이 굉장히 잔잔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오뚜기 식품에는 비정규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던데요, 저는. 비정규직이 없고 그리고 상속세를 네. 정말 착실하게. 그대로 네. 법률이 정한 그대로를 1,500억인가를 그대로 냈고 또 가기 전에 300억을 또 돌아가시기 전에 기부를 했고. 네. 함태호 명예회장님. 맞습니다. 함태호 명예회장.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분인데 뭐 이재용 이런 쓰레기들이랑은 너무나 그 구별이 되는 분이죠. 이재용이 뭘 알겠습니까? 이건희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악덕 기업주 뭐 농심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오뚜기 라면을 사 먹자. 네. 이런 그 긍정적인 어떤 그 소비자 운동 이런 걸 하는 것들을 저도 최근에 보고
아직 미약하지만 희망은 있구나. 네네. 아 근데 이거는 오뚜기 라면이 맛이 없는데 사주자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또 맛있어요. 맛있어. 예, 예. 그래서 아 참 좋은 기업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 더 맛있는 라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고요. 안성탕면 얘기하다가 지금 오뚜기 기업 경영 철학까지 지금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디가 안성탕면의 얘기는 은근히 이제 이른바 온고의 지신, 과거로부터 내려온 어떤 규칙이나 질서들을 네. 사실상 거기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보시네요. 제가 안성탕면, 삼양라면 그 면발이 신라면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익숙지가 않아서. 저도 신라면 싫어합니다. 저도 신라면을 요즘에 진라면을 빠져가지고 예, 오뚜기 화이팅이고요. 이상하게 일주가 아니더라도 병호 얘기가 병호가 좀 많이 나오네요 오늘. 이 병호가 네. 가장 강력한 양의 기운의 일주잖아요. 그쵸. 무식갑자 네. 중에서 네. 정말 뜨겁습니다. 너무 강해서 자기마저 태울 수 있는 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힘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참 그래서 삶의 굴곡도 막 엄청난 극단성을 오가는 어떤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어쨌건 갈등 속에 있으셨지만 지금 뭐 좋은 방향으로 또 결정을 하셨으니까 좋은 방향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의 결정을 좀 믿으시고 예. 지금 뭐 대원 자체도 너무 좋으니까 저희가 또 괜찮은 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만나게 될 날이 오겠죠. 정말 마무리가 엉망진창이네요. 다음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도 이분도 일주는 정화 씨입니다. 닉네임이 불나부랭이 님이시고요. 1978년 4월 25일 신시생이세요. 무오년 병진월 정사일 무신시. 이분은 이제 일간이랑 월간에 병정이 떠 있고요. 명식이 그냥 울긋불긋합니다. 전 항상 제 자신을 들들 볶고 다그칩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나를 보고 있자면 우울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은 루저가 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끊임없이 달리고 목표에 도달하면 거기에 만족하는 대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제 자신을 달달 볶습니다. 어차피 만족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이 굴레를 멈출 수 없는 내 삶이 시지프스의 그것과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멈출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인정받고 싶고 뽐내고 싶은 화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지금은 남편과 딸아이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제가 하는 일을 항상 100만% 지지해주고 제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미국에 온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처음에 이곳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그 후에는 집을 사서 집수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집수리는 인터넷 자료와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고 7개월 동안 제가 혼자 했습니다. 집수리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마치 예술을 하는 듯한 착각이 들어 재밌기도 하고 결과를 보고 남들이 잘했다고 이 길로 나가도 되겠다고 칭찬을 해주니 그것 또한 좋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집수리가 마무리되고 전 또 무언가 할 일을 찾아 헤매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나 싫지만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왕 뭔가를 해야 한다면 이젠 해야만 해서 하는 일보다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은 내가 해야 하는 일만 떠올립니다. 전 뭘 하면 행복함을 느끼고 비로소 제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사연이 사실 길 때 좀 추격해서 가지고 오긴 했어요. 둘째세요. 둘째셔가지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 위에는 언니가 있으셨나요? 이래서 좀 이제 그 밑에 남동생이 있고 둘째 딸들이 왜 예전에는 좀 되게 뭔가 좀 사이에 껴가지고 안 좋았잖아요. 대접을 못 받고 좀 약간 그런 어린 시절이 약간 있으셨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 네, 제가 김프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이 불나부랭이님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아, 예. 뭐 인터넷 자료와 유튜브 튜토리얼만 보고 혼자서 그러게요. 집수를 해냈고 네네. 또 미국의 낯선 땅에 가서 2년이 다 돼가는데 벌써 적응이 다 끝나신 분 같습니다. 예. 이분에게 그 뭘 하면 행복을 느끼고 제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네.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네. 한번 찬찬히 네. 그리고 솔직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네. 열심히 할 때는 그 배경이 되는 마음이 네. 도대체 무엇인지, 혹시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마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 것도 결국은 성취하게 되면 주변의 인정을 받으려는 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고 네. 성취를 하게 되면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네. 근데 칭찬 인정의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렇고 나면 또 이제 결핍감, 허전함 음, 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사나? 네. 그래서 또 다시 더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걸 또 성취해 놓으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전에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둘째라면 둘째는 대부분 첫째와 막내 사이에서 네. 굉장히 그 고립되기가 쉽거든요. 첫째는 네. 첫째라서 더 집에서 대우를 해주고 막내는 막내니까 불쌍하다고 더 잘 대우를 네. 해주는데 실제로 예, 네.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둘째 딸이 태어나셔서 그렇게 반갑지 않아 하셨던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째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아, 이제 그런 과정이 어렸을 때 그런 양육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이런 패턴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네. 행복한 시간은 짧죠. 항상 음, 칭찬 들을 때만 행복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돌아서면 어떻게 해야 허해지고. 되냐면, 네, 그렇죠. 그래서 마치 네. 마약 중독처럼 마약이 투여된 시간이 지나면 네. 또 바로 또 그 허전하고 결핍감을 느끼고 네. 또 다음 마약이 투여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중독이시군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진짜 중요한 해법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결핍감은 절대로 외부에서 네. 바깥 사람으로부터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 스스로 나를 가치 있게 인정하고 네. 사랑하고 네. 존중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항상 미래에 칭찬받을 거를 기대하면서 일하지 마시고 일하는 순간 그 순간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 순간을 즐기시면 그 순간을 즐기시게 되면 그 행복한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때 기쁘면서 시간은 잠시지만 일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길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행복도 길어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무심코 저녁 하늘을 봤는데 노을이 예쁘게 노을이 지는 모습이 보였다. 노을 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좋다. 네. 지금 여기에 살아있어야만 그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에 네. 목표를 성취해서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면 네. 그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행복감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항상 네.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네. 노력하시면 만족
만족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감을 계속 이제 쌓아가시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 다른 분들한테도 인정받으시고 예, 예. 해야 이게 좀 만족감이 있는데 아마 본인은 네. 그게 의식적으로 평가를 인정받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실 그런데 것 같아요. 그걸 잘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 보면 네네. 그런 여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네네.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내가 그쵸. 이렇게 미국에 온 지 2년 만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집수리도 자기 혼자서 다 하고 이거 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네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집수리하는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7개월 그 동안. 과정에서도. 네. 근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막 힘들거나 괴로워하신 것 같진 않으세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만족감을 좀 같이 느끼시면서 앞으로 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 막 중요한 부분인데 그 댓글 내용을 좀 스킵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붙이고 강원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셨잖아요. 당연히 집에서는 좀 대접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또 김프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능력자다 해주셨는데 이분이 뭐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뭐 즐긴 건 아닌데 해야 하겠다 해서 열심히 하셨고 상위권이셨고, 근데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금 때문에 조금 낮춰서 가셨고, 네. 그리고 회사 취직해서도 10단계에 걸친 영어로 된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회사 전 임직원을 통틀어서 3번째로 패스를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예, 뭐 되게 능력자세요 실제로.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 가 계신 거는 남편분이 미국 분이세요. 예, 그래요? 외국계 회사에서 만나신 것 같은데, 예, 승진은 없었지만 어쨌건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뒤에 2년 정도 이 지금 남편분과 연애를 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이제 살고 계신 건데, 그러면 요걸 또 참고로 강원 선생님께서 또 명식을 보고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정말 시지의 신금을 제외하고는 화토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울긋불긋. 그리고 토도 세 개가 다 식신이 없는 상관뿐이에요. 네. 게다가 일주는 또 정사일주로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병호일주가 유일하게 겁을 내는 게 정사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게 이제 병호는 화가 나면 확 직설적으로 화를 내지만 네. 정사는 화가 나도 그렇게 표정 관리를 합니다. 냉정한가요? 그러다 자기 감정을 자기 못 이길 때는 상을 업죠. 그래서 상을 업는 것은 병호가 아니라 정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정화일주긴 해도 네. 병화를 옆에 안고 있고 네. 초 연지에 또 연지에 또 월을 입고 있어서 정말 그 아주 강철의 그 네. 불빛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 토상관이 네. 세 개가 이 정화의 불빛을 잘 아름답게 생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네. 힘을 빼가지고. 힘을 빼서 생조를 시키고 있는. 저 화생토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 정화의 힘이 적절하게 네. 조화를 이루는데 이것이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나 무토가 상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상관의 이른바 1000가지 재주를 가진 힘을 말하는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슈퍼맘으로서의 슈퍼우먼으로서의 네, 뭐 이런저런 일들을 실제로 취직하셔서 일하실 때도 그랬고, 뭐 지금 집안 일도 예, 엄청 잘하시고 인정도 그때그때 받으시고. 그러니까 김프로가 얘기했던 네, 과정을 즐기는 거? 즐기는 게 왜 안 되냐면 네. 이게 이제 상관이 이제 신금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른바 관성제 되는데 네. 시주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토는 너무 많고 금은 약해서 이게 그러고 이제 이분이 사실 토 상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이 그게 묻히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구체적인 금 결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지금이 이제 임자에서 이제 신의 경술로 대운의 이제 사실대운부터 40년 금의
이분에게 최고의 그 필요한 금의 기운이 환상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제 좀 몸을 좀 푸시면서 몸을 좀 푸시고 준비 운동을 하시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 말고 내가 진실로 하고 싶은 일. 네. 이제 저는 그것이 아마 내년 2018년 19년에서 굉장히 구체화되리라 봅니다. 이 상관의 기운이 들어오는 18년이 18년 무술년이니까 굉장히 구체화되리라 보고 네. 이것을 이제 아주 강력하게 그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때가 이제 바로 그 19, 20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주 흐름 자체가 환상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곧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포텐셜들을 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때가 The time is coming. 예. 영어 잘 맞냐? 쓰시네요. 영어가 되냐? 잘 모르겠는데 문법상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지금 일지사화와 시지 신금이 합을 했거든요. 합화 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 더 문제였던 겁니다. 네. 이게 이 신금이 묶이는 바람에 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있었어도 사실 본인은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았나. 근데 상관 때문에 계속 목표 세우고 막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일은 결국 맛을 못 보는 뭐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뭐가 커밍이라고 그러셨죠, 선생님? 47 더 대원부터 데이 이제 커밍. 네, 47세 대원부터 곧 이제 그 단 과일 맛들을 맛보실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예.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과연 또 어떤 쪽으로 이 그 유능한 능력들을 쏟아내실지 네. 기대가 됩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막 결혼하시고 2년 만에 이렇게 적응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그렇죠. 참 멋있네요. 예, 여기까지가 병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두 개의 사연은 이제 그 문제의 병화입니다. 병병병존이 있고요. 병병병 삼병존이 있습니다. 예, 두 사연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세신님이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병병병존이면 오히려 어두울 수도 있나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어떤 경우엔 병병병존이 오히려 어두울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딸이 그렇습니다. 저희 딸은 1999년 6월 3일 신시생으로 김효년, 기사월, 병술일, 병신시입니다. 인터넷에 병술일주를 검색해보면 매사에 적극적이고 인맥도 넓고 등등 외향적임을 뜻하는 대표적인 일주라고 뜨더라고요. 일간과 시간에 병화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그것도 나란히 있습니다. 보통 병병병존이면 적극적이고 활달해야 정상이나 저희 딸은 그 반대입니다. 낯을 심하게 가리고 말수가 적은 극내향적인 성격 탓에 다행히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괴롭힘이나 해코지를 당한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없이 항상 혼자였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본래의 성격 탓인지 딱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주말이나 방학에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은 본 적도 없고 외출은 끽해봐야 학교, 집, 독서실 요렇게입니다. 더 큰 문제인 것은 이제는 사람과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갖기보다는 애초부터 혼자인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누구처럼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시끄러운 곳을 가거나 사람들과 말을 하면 기가 빠진다는 이유로 2014년에는 자퇴할 거라는 폭탄 발언까지 했으나 제가 극구 말려 무사히 고비를 넘겼고 다행히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성격이 지속된다면 인맥이 중요한 대학교에 가서도 혼자 친구 없고 말 없이 직장에 들어가서도 상사에게 벙어리 취급받고 할 말 못하고 적응 못할 것을 생각하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학교 생활도 힘들어하는데 직장 생활은 오죽할까요? 사주랑 실제 딸과는 매우 갭이 큰 것 같습니다. 사주 탓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인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딱 사주의 명식대로인데. 아, 그런가요? 예. 인터넷에 어디서 병술일주를 그렇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인 인맥도 넓고 택도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병병병존 외에 옆에 또 연이랑 월이 기기, 기토 병존도 있으세요? 병존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수죠. 가장 강력한 어떤 이 물 기운이 좀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네. 조우상으로 이렇게 약간 좀 틀어져 있습니다. 물 기운이 너무 약하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병화는 정말 천간에 하나만 뜨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네. 이 강한 기운이 2개 이상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예측 불가능성,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또 월지까지를 사화가 차지하고 있으니 더욱더 그 기운이 이제 너무 넘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상으로 보면 병술이라는 일주 자체가 굉장히 병화스럽지 않은 유일한 일주거든요. 아, 예. 그래서 병화가 술토를 만났을 때. 네, 술토를 만났을 때. 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병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매사에 적극적인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조용한 좀 조용한 편입니다. 병술은 약간 병화답지 않게. 정화 느낌인데요? 네, 조용하고 믿음직스러우나 사실 내면에 굉장히 큰 공허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화인데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병술이 굉장히 좀 유일하게 많다는 뜻이고요. 네. 또 나머지 또 병화 밑에 또 신금이 또 있습니다. 병신 네네. 이제 시주가 병신인데 네. 이 병신 또한 굉장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참 병화치고는 독특한 2개의 그러네요. 기운, 대표적인 2개의 기운이 병술과 병신인데 이 2개가 이렇게 또 나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그 옆에 또 기토 상관이 네. 그야말로 그 상간스러운 굉장히 좁고 예민한 감수성의 탐구심이 네. 떠 있으니 사실상 이제 약간 이 전체 기운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 어두운 방향으로 좀 몰려가는 듯한 기운이 있어요. 네. 근데 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대 수대원 네, 이제 말씀하시나요? 20대 30대 임수 개수 대원이 오면서 네네. 드디어 이 재성인 신금을 활성화시킵니다. 재관이 이제 사회적 활동성을 말하는 것인데 네. 이 세신님의 따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재성이 이렇게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웅크려져 있는 상태라고 네, 할 수 좀 있어요. 외로워 예, 보이긴 좀, 해요. 외롭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1세 대운의 신금도 병신 합수가 돼서 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관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네네. 이 미토 상관은 또 묘미 한목이 돼가지고 또 정인으로 갔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수동적이고 좀 이렇게 생각 많은 그런 기운으로 흘러간 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비로소 이제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수의 기운으로 이제 21세, 31세로 흐르게 되는데 네. 결국 이제 사람이 관계를 막 맺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이제 재성의 활성화거든요. 네. 그 재성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관의 기운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서는 임수의 기운으로 흘러야 된다는 뜻이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서서히 활동 시작할 때부터 임수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다. 네. 또 이런 분들은 또 의외로 유학 같은 걸 가게 되면 바다 건너. 더 엄청난 그런 이제 얘가 본래 이런 애였나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의 반전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일전에 선생님이 명리 처음 저희 강의하고 방송하고 할 때 본인의 사주팔자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좀 대부분 불행하더라. 근데 많지 않지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서 혹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해서 살짝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본인의 사주팔자대로. 들어오시고 온 것이 다라고 아,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정신의학적으로. 네. 정신과적으로는 현재 이야기 그 기술하신 내용 가지고는 정보가 좀 부족한 편이라서 아, 예. 특별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네네. 만약 이런 상태가 대학 입학 후에도 네. 계속 변화가 없으면 네. 꼭 한번 네. 정신 우울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네네. 학교에서의 상담과 네. 정신과 진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좀 전문적인, 그러니까 지금 사주적으로 보기에는 대학 무렵부터는 좀 오히려 얘가 원래 이랬나 싶을 정도로 좀 사람들과 관계를 유연해질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혹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전문가의 소견도 필요하다라는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 병변병존인데 이럴 수도 있군요. 병수가 병신에 대해서 또 저희가 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려 삼병존입니다. 청간삼병존, 지지삼병존. 네, 그 유명한 병오가 또 나왔는데요. 지지에는 오화가 삼병존인 지금 16살이에요. 아드님이시라고 하는데 밑빠진 동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명리에 대한 약간의 신뢰가 생겨서 아이들이 궁금했지만 그것이 아이에 대한 편견이 될까 염려되어 한동안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뭔가가 있다면 현명하게 살아갈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중학생인 아들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는 놀랄 마음 진정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2002년 6월 7일 신시생, 임오년 병오월 병오일 병신시입니다. 잘못 나온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다시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다시 해봤어요. 계속 이게 맞나? 아이는 불이 활활활. 처음 드는 생각은 이 아이를 어쩌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내온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농담도 잘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저와도 마음이나 생각이 잘 통하는 편입니다. 학교에서는 활발하고 외향적이지는 않은 편이지만 남자아이들이 말하길 남자가 인정하는 좋은 남자라는 이야기도 듣고 선생님들로부터는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겪는다는 중2병도 없었고 오히려 커갈수록 더 자신감도 있어지고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철학적이거나 현상적인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가끔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는 않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적당한 게 없는 저희 가족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잘 지내고 있는데 명식들이 너무 치우쳐 있어서 괜한 걱정이 커질 때가 있네요. 사실 이 남겨주신 댓글을 굉장히 축약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아드님 거 그리고 작은 아드님이 또 있으세요. 그리고 남편분 거 밑빠진 동님 거 명식을 다 남겨주셨어요. 근데 보면 좀 이렇게 목으로 토로 아니면 금수로 그리고 또 주인공인 병병병 삼존 화로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시거든요. 자, 이 집안의 이 부자가 모두 이렇게 전황인데요. 아버지는 토전황이고 네네. 아들은 화전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불로 뒤덮였을 때는 네. 그냥 그 불의 기운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더 고민을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 것이죠. 어중간한 것보다는 아예 전황이 깔끔하고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 특히 이제 이 전황의 명식이 옛날에는 참 보기 힘들었는데 네. 이렇게 뭔가 좀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젊은 애들한테 이런 하나의 기운으로 모든 것이 몰려가는 네. 그런 기운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네. 자, 이 화의 전황이 갖고 있는 힘은 결국은 이제 진취성, 적극성, 독자성 이 세 가지로 이 세 개의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에는 도전을 절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쩌면 지금 시대에 맞는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운대로 살게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좌절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아무래도 상대적인 어떤 그런 실패를 통한 어떤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조리 이렇게 쥐새끼처럼 피해 다니면서 네. 적당한 어떤 삶의 안락을 하는 것이 뭐 어떤 그 정답은 아니죠. 인간의 바람직한 네.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니거든요. 네. 화끈하게. 네, 화끈하게. 네. 그러나 다만 이제 대운이 이렇게 그 40대까지는 이제 그래도 한신인 토 기운으로 쭉 흐르는데 네. 이 5, 60대는 이제 계속 금수의 기운으로 흐른다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너무 뒤늦게서야 목화의 기운이 80대 이후에 온다는 거 이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4, 50대일 때는 특히 60대 네. 임자. 이 임자 대운 같은 경우가 이제 건강에 좀 조심해야 될 때이고요. 네네. 근데 전반적으로 가운데 40년이 너무 이제 그 금수의 기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네. 이때 목화의 기운을 아. 좀 아주 격렬하게 보강해 주는 어떤 그런 어.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 친구가 문간지 이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이렇게 예술 계통에서 뭐 일한다든가 아니면 전자공학이라든가 이과로 따지면 어떤 전자공학. 근데 뭐 어머니가 말씀 나누는 거 들어보면 철학적이거나 현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신다 그런 건가 문과 쪽에 가까우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거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좀 화목 기운에. 뭐 화목 기운이 굉장히 강한 쪽의 네네. 직업들을 저 선택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좀 네.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좀 사는 곳들도 아예 좀 화목의 기운이 강한 그런 쪽에서 쪽으로, 생활을 하시는 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아버지가 네. 토 기운의 전황이기 때문에 네네. 화의 기운이 강한 곳에 사는 것이 이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 사실 제가 이제 사연을 다 읽어드리지 않아서 빠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 이 어머니께서는 밑빠진 동님은 화를 빼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아닙니다.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어떤 그런 네. 억부나 조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화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좀 바뀌어야 될 것 나 병호야 하면서 그냥 계속 화끈하게 사셔야 되는 거고, 그 아버지랑 또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나쁘진 않지만 독립을 좀 일찍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이분이 완전 지금 밑빠진 독님이 화기운을 빼는 걸로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뭐 해동, 검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가족들에게 모두 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집 옆에 냇가가 흐르는 곳으로 이사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신 건 아닌데 이사를 하셨는데 옆에 냇가가 흘러서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화기운이 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가족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죠. 말씀을 이 친구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요? 16이요. 뭐 서울대 가면 되겠네요. 그 화기운이 강 거기 가서 서울대 가가지고 기숙사 가면 되겠네요. 뭐. 아, 서울대 그 신림 쪽에 그렇게 화기운이 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니까. 그렇군요. 밑빠진 독립 수기운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 해동검도 이런 거 시냇물 이게 아니고요. 화기운 쪽으로 계속 다시 좀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부고요. 저희에게는 아직 2개의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좀 약간 시리어스한 댓글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왠지 느낌이. 오늘은 3부까지 가나요? 네, 3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다시 한번 산소 공급을 받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칠 때는 목소리 진짜 좋으셔. 또 태우실 거예요? 한 대만 더 터져.
한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조시는데. 그것도 능력이야.